네, 안녕하세요. 부자사정연구소의 소장 이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부에서 대출 잘 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정부에서는 대출을 해준 기관이 크게 7가지 정도의 기관으로 구성을 되는데 신용보증기금, 기보, 재단, 무보, 농신보, 중진공, 소진공 이렇게 7가지 정도의 기관이 있다. 크게는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대출을 해준 기관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모두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기관이 한 7가지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소소한 정책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그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그 안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조금 더 심플하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정부 자금을 지원을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를 오픈을 할 테니까요. 그때 더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금 삼형제 말씀드렸었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이 삼형제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렸죠? 큰형이 누구죠? 네, 큰형은 신용보증기금, 둘째는 기술력을 보는 기술보증기금, 셋째는 누구나에게는 소액 보증을 많이 해주는 신용보증재단,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는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세하게 신용보증 기금 잘 받는 법, 기술보증 기금 잘 받는 법, 신용보증 재단 잘 받는 법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되냐면 돈을 빌려주려고 나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요, 정부기관에서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심사를 할까요? 내 마음에 든다고 너는 해줄게. 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너는 해주지 않을게. 이렇게 기준을 내릴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정부기관이다 보니까, 공기업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대출을 취급해야 되는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각 기관마다 어떤 사람들마다 돈을 빌려준다고 했을 땐 이 사람이 뭘 가지고 빌려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돈을 빌려준다는 건 내 소중한 자산을 빌려주고 이 사람이 갚을지 안 갚을지를 산정하는 그 방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내가 과연 나중에 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마련을 한 제도가 있습니다. 내부 규정들이죠. 내부 규정을 하나씩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점수화돼 있어요. 점수화돼 있는 걸 한번 보면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의 정보, 예를 들면 배점으로 나눠지는데 제조업은 빵점, 제조업 외에는 28점, 업력이 24개월 미만이면 빵점, 24개월에서 60개월 사이면 17점, 5년 이상의 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53점. 사업장 임차 보증 금액이 1,000만 원 이하면 빵점, 1,000만 원 이상이다 16점. 대표이사의 거주지가 12개월 이상 됐다. 1년 이상 그곳에서 살았다. 그럼 21점. 1년 미만이다. 빵점. 부동산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이면 59점. 다가구나 임야 혹은 기타 부동산일 땐 40점. 소유 부동산이 없을 땐 빵점. 이런 거예요. 이거 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내가 대출을 지금 가지고 있는 기관들, 카드사, 캐피탈,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겠죠. 차입 기관 수가 3개 미만이면 64점, 4개 미만이면 32점. 네. 4개보다 많으면 빵점. 현금 서비스가 내가 30만 원 이상 받았으면 빵점, 30만 원 미만 받았으면 37점. 다 이렇게 모든 게 다 점수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점수화되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내가 맞닥뜨려서 싸움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물론 이 점수로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점수로 기본적인 판단을 하죠. 전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입력을 했을 때 그 점수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담당자는 조금의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통과를 시켜줄지 안 할지를 검토를 하는 거고요. 넘치면 내가 얼마를 더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겠죠. 자,
기준 나누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제조업 기준으로 얼마요? 제조업 기준으로 매출액의 4분의 1 혹은 벤처인증이나 이노비즈 인증 같은 인증이 있다고 하면, 기술력이 있다고 하면 3분의 1까지, 회사가 우량하다고 하면 3분의 1까지 줄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럼 세세하게 우리가 각 기관에 들어갔을 때 돈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는 사업장의 정보를 봅니다. 사업장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대표이사의 신용이 좋아야 하고, 세 번째는 기타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특허라든지 회사에 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이 세 가지가 잘 만들어졌을 때 좋은 대출이 잘 나오게 됩니다. 자, 팁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여기 대표님들께서, 이 영상을 듣는 대표님께서 최근에 신용보증재단에 들어가셨는데, 아니면 기금을 들어가셨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내가 신용보증기금 들어가서 내가 왜 안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말을 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말해주지 않아요. 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두 가지만 얘기해주지, 전체적으로 대표님은 요래서 안 됩니다라고 절대로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거는 이 담당자의 잘못하면 귀책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정말로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표이사의 신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대표님께서 하셔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여신 기관이 몇 개가 있는지를 보세요. 대출 기관이 몇 개가 있는지 보세요. 금액은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자, 볼게요. 제가 여러 가지 캐피탈사를 쓰고 있는데, A 캐피탈에 100만 원, B 캐피탈에 2천만 원, C 캐피탈에 5천만 원, D 캐피탈에 1억이 있다고 해볼게요. 4개가 됐죠. 이 100만 원짜리 캐피탈을 하나 정리를 하시면 점수가 얼마가 붙죠? 100만 원짜리 하나 정리하시면 점수가 32점이 붙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2천만 원짜리를 하나 더 갚았어요. 그냥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아니면 이 1억 쓰고 있는 회사한테 2천만 원짜리 캐피탈 하나 있는데 이거 니네 쪽으로 좀 옮기자, 엎어줘. 그럼 내가 너한테 1억 2천 쓰고 2천만 원짜리 하나 없앨게. 이렇게 해도 내가 쓰는 차익 기간 수는 몇 개가 되죠? 3개 미만이 되죠. 그럼 점수가 64점이 붙어요. 네. 근데 우리 대표님들 어떻게 하시죠? 내가 그냥 쓰기 편하다고 해서 A 캐피탈, B 캐피탈, C 캐피탈, 그냥 기계사나 공급사에서 연결해 주는 대로, 카드사에서 연결해 주는 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업자 업력은 5년 이상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업력은 5년 이상 된 부분을 강조하시고요. 두 번째로, 사업장 임차보증금은 1,000만 원 이상이 좋습니다. 애매하게 임차보증금이 800만 원, 700만 원, 900만 원 될 것 같으면 1,000만 원 이상으로 임차계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라도 그렇게 쓰셔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지역에서 살고 계신 거주기간은 1년 이상이 좋으십니다. 내가 혹시라도 지금 대출을 받으러 가는데 기간이 얼마 차이로 1년이 지날 것 같다, 지나지 않을 것 같다, 차라리 1년이 지난 시점에 평가를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재단에서는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돈 생기면 집 사는구나, 사무실 사는구나, 부동산 사는구나. 보니까 부동산 있는 사람들은 사업을 안 망하게 더 열심히 하더라. 그래서 부동산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돈을 잘 갚더라 라는 데이터가 이미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 있다는 걸 필히 강조하십시오. 물론 아파트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내가 부동산이 있습니다 라고 필히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혹시 내가 부동산 자가가 아니더라도 기타 부동산이 있다, 해남 땅끝마을에 한 평짜리 땅이라도 있다고 하면 반드시 얘기하시는 게 대표님께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카드론 반드시 없애셔야 되는데, 왜 그런지 말씀드렸죠? 카드론은 30만 원 이상 갔을 때 점수가 확 깎이는 거예요.
소액 카드론 절대로 쓰지 마시고 저희 재단에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론이 아니더라도 캐피탈, 카드론, 금융권을 통틀어서 3개 이상의 기관을 쓰시게 되면 점수에서 많은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돈이 없는 사람이구나, 돈이 없기 때문에 A에서 돈을 빌리고 B에서 돈을 빌리고 C에서 돈을 빌리는구나 라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A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대출을 일으키시는 게 더 신용등급에선 좋으세요. 자, 어떻게 하시라고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대출 기간은 최대한 3개 미만으로 2개까지로 정리를 하셔라. 소액 대출 같은 경우는 갚으시고, 아니라고 하셔도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금융기관에 소액을 인수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아마 대표님의 신용등급은 많이 도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디테일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제가 되도록이면 방송 중에서 풀어드리기는 할 거고,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가 카페에 연동을 해놓을 테니까 카페에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내가 정말 받을 수 있는 정부 대출은 어떤 게 있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저희는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저희 부자사장 연구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정부의 도움 많이 받으시고 그 기반으로 하셔서 부자사장 되시고 세금도 줄이시고 나중에 재벌로서 은퇴하시는 그날까지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